여러분, 지금 손에 든 스마트폰을 멀쩡히 보고 있는데 바로 그 순간 내 계좌에서 돈이 사라진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바로 이 신종 모바일 결제 사기, 스파이폰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건요, 한 피해자의 이 황당한 한마디에서 시작됐습니다. 아니, 저는 그냥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이 너무나 평범한 문장이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든 신종 사기의 시작이 되었을까요? 바로 그 순간입니다. 피해자 계좌에서 무려 50만 원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건 휴대폰은 멀쩡히 손에 들려 있었고 알림이나 경고 문자 그런 거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돈만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린 거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눈앞에서 그것도 내 손에 든 휴대폰에서 돈이 빠져나갈 수가 있었을까요? 자, 그 실마리를 찾아서 첫 번째 피해자 이야기부터 한번 따라가 보시죠. 사건은 경기도 광명시에 사는 30대 김모 씨에게 일어났습니다. 지난달 27일이었는데요. 김 씨는 그냥 평소처럼 휴대폰을 만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정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소액 결제가 떡하니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서 제일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김 씨는 단 한순간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은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 지점에서 사건이 정말 미궁 속으로 빠집니다. 상식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범행이었거든요. 보세요. 간편 인증 앱인 패스앱으로 버젓이 인증까지 됐고요. 심지어 김 씨는 그 화면을 자기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결제 확인 문자는 안 왔다는 거죠. 당연히 스미싱 문자 같은 의심스러운 링크를 누른 적도 없고요. 이건 기존에 우리가 알던 어떤 사기 수법으로도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이게 김 씨 한 명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묘한 범죄가 얼마나 빠르고 또 체계적으로 퍼져나갔는지 한번 보시죠. 네,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은 김 씨 한 명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불과 열흘 만에 파악된 피해자만 해도 최소 74명이 넘었어요. 이건 정말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피해자는 훨씬 더 많을 걸로 보고 있어요. 피해 지역도 한 곳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경기 광명에서 시작된 이 사건은요, 서울 금천구로 넘어갔다가 또 부천, 인천 이렇게 수도권 전역으로 순식간에 번져나갔습니다. 수사관들이 피해자들을 분석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피해자 모두가 KT통신사 가입자였다는 점. 그리고 훔친 돈으로는 주로 모바일 상품권을 사거나 교통카드를 충전했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악랄한 게 뭐냐면 결제하자마자 바로 써버려서 취소할 수도 없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피해자는 계속 늘어나고 공통점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됐습니다. 이제 경찰이 이 디지털 발자국을 따라서 어떻게 범인을 추적해 나갔는지 공식 수사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건 당시의 수사관의 심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이에요. 원인은 안개 속이다. 그러니까 경찰조차도 이런 신종 수법 앞에서는 당황했던 거죠. 기존의 스미싱이나 피싱과는 완전히 다른 패턴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경찰은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벌였습니다. 하나는 범인들이 아예 이동통신 기지국 신호를 중간에서 가로채는 중계기 해킹일 수 있다는 거.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악성 코드를 이용한 스미싱 공격이죠. 그런데 피해자들이 하나같이 링크를 누른 적이 없다고 하니까 이 두 번째 가설은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이렇게 갈피를 못 잡고 있을 때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이 이 미스터리를 풀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가설을 내놓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범인들이 단순히 정보를 훔쳐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피해자 휴대폰에 디지털 복제품을 만들고 있다는 거였죠. 네, 바로 이겁니다. 스파이폰. 이게 뭐냐면요, 공격자가 악성 코드를 심어서 휴대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 인증서를 통째로 훔쳐냅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가지고 다른 기기에다가 똑같은 휴대폰을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말 그대로 피해자 휴대폰의 디지털 쌍둥이인 셈이죠. 공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면 크게 세 단계입니다. 먼저 악성 코드로 휴대폰을 감염시켜서 인증서를 빼내요. 그 다음 이 인증서를 가지고 다른 기기에다가 복제폰, 즉 스파이폰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사기꾼은 이 복제폰으로 결제를 하는 거죠. 이러면 피해자의 진짜 휴대폰은 그냥 바보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게 되는 거죠. 이 디지털 쌍둥이라는 개념이 좀 헷갈리시면 이 그림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왼쪽에 있는 게 여러분이 지금 보고 만지고 있는 바로 그 휴대폰이에요. 이걸로 인터넷도 하고 전화도 하죠.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은 전혀 모르는 사이에 오른쪽에 스파이폰이 어딘가에 존재하는 겁니다. 사기꾼은 이걸로 마음대로 결제를 하고 심지어 결제되었습니다 하는 확인 문자까지 자기가 받아서 없애버리는 거죠.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자, 그럼 이 무시무시한 스파이폰 사기. 이게 그냥 KT 사용자들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모두의 모바일 보안에 어떤 경고를 보내고 있는지 그 의미를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딱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일단 KT 이용자를 타겟으로 한 스파이폰 무단 결제라는 심각한 문제가 터졌고요. 이에 대한 임시 방편으로 KT가 소액 결제 한도를 10만 원으로 낮춰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경찰의 전면적인 수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이번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크고 무서운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내 손에 휴대폰을 멀쩡히 들고 있어도 그 휴대폰의 디지털 신분, 그러니까 디지털 아이디는 저 멀리 다른 곳에서 나쁜 짓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물리적으로 기기를 갖고 있다는 게 더 이상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내 스마트폰에 나도 모르는 비밀 쌍둥이가 존재할 수 있다면 과연 스마트폰만 그럴까요? 다른 것들은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